안녕하세요. 우리 51년생 토끼띠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2025년 6월 한 달의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깃들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토끼띠 분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섬세한 감정과 따뜻함이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려는 의리가 강한 분들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여러분의 고운 품격이 느껴집니다. 특히 51년생 토끼띠 분들은 시대의 변화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보다 먼저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성향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꾹꾹 눌러두는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주변에서는 마음이 넓은 분, 항상 괜찮은 분으로 비춰져서 속마음을 잘 몰라주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고 한 번의 외면에도 오래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바로 토끼띠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따뜻함을 잃지 않고 괜찮아 내가 참자 하시며 오늘까지 잘 버텨오신 거죠. 감각적이고 미적 감수성이 뛰어나서 옷차림 하나에도 깔끔함과 조화를 중시하고 공간을 꾸밀 때도 조용히 예쁘고 단정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이 묻어 있어서 주변에서는 늘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한번 다치게 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론 많이 곱씹고 되새김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 회복이나 용서의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품어주는 쪽을 선택하는 게 토끼띠의 넓은 마음이죠.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는 너무 혼자 삼키려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누군가에게 위로만 건네주기보다는 여러분도 충분히 따뜻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성격의 힘은 2월처럼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도 큰 버팀목이 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기질, 그게 바로 51년생 토끼띠 분들만의 매력입니다. 이번 6월의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래된 고민이나 막혀있던 일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게 되는 흐름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는 것, 그 안에 이번 6월에 큰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1년생 토끼띠 분들의 6월 건강운부터 살펴볼게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함이 길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특히 6월에는 기온도 들쑥날쑥, 기온도 빠르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영향을 꽤 받게 됩니다. 이 시기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는 무릎, 발목, 그리고 불면증입니다. 먼저 무릎과 발목은 단순히 관절이 안 좋은 걸 넘어서 전반적인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 체력 저하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요즘엔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뻣뻣하거나 걸을 때 유독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활동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대신 실내에서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권해드려요. 무릎 위에 온찜질을 15분씩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목은 특히 넘어지거나 삐끗할 위험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실내에서도 슬리퍼보다는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출할 때는 꼭 바닥이 단단하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어주세요. 괜히 가까운 시장이나 병원 가신다고 아무 신발 신고 나갔다가 작은 골절로 몇 주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51년생 분들 중에 요즘 밤에 자꾸 깨거나 아예 잠드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6월은 밤 공기가 더워지면서 수면이 얕아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원래 토끼띠 분들이 예민한 성향이 있으셔서 주변 소음이나 기온 변화에도 쉽게 잠에서 깨시거든요. 이럴 땐 억지로 잠을 자려 하기보단 수면 환경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저녁 8시 이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면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효과도 큽니다. 라벤더 향초나 아로마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6월의 길한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메모하실 분들은 잠시 멈추고 메모장을 준비해 주세요. 길한 날짜는 6월 3일, 11일, 20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고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비교적 편안해지고 기운이 안정되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날이에요. 반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주의 날짜는 6월 2일, 13일, 22일, 30일입니다. 이 날들은 사주 흐름상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어요. 관절통이나 불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이동 중에 작은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주 천천히 무너져 온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기지개로 몸을 풀어주신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세요. 이번 6월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6월 대인관계운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편안하면서도 조금은 복잡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은 어느새 다 커서 제 가정을 꾸리고 친구나 지인들과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한 번의 만남이 더 깊이 남는 시기죠. 이런 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정서적인 교감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6월의 대인 흐름을 보면 평소 부드럽고 배려 많은 토끼띠의 특성이 부각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분명 고마운 인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조언하려 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너무 깊은 감정 이입입니다. 토끼띠 분들이 워낙 정이 많고 눈치도 빠르셔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마치 내 일처럼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끌려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월 5일, 14일, 28일 이 세 날은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너무 많은 조언이나 간섭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은 잠시 가슴속에 넣어두고 그저 듣는 귀가 되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6월 3일, 17일, 26일은 누군가와 좋은 인연이 이어지거나 답답했던 관계 해소의 계기가 생기는 날입니다. 소식이 뜸했던 지인이 먼저 연락을 주거나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평소 편하게 느끼는 지인에게 작은 선물 하나 혹은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큰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띠 궁합을 보자면 6월엔 돼지띠와 양띠와의 인연이 무척 좋습니다. 이 두 띠는 감정을 잘 알아주고 속 깊은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라 토끼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반면 닭띠와 쥐띠와는 이 시기만큼은 감정 코드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달라 오해가 쌓이기 쉬운 시기거든요. 꼭 피해야 할 인연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가급적 조율이 가능한 시점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6월은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담아내는 시기입니다. 너무 나서지 않아도 묵묵히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온기를 잃지 마시고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인연은 우리가 급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이제 6월 이동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올해 6월은 준비 없는 즉흥보다는 계획된 이동에 더 강한 운이 붙는 달입니다.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은 6월 6일, 18일,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작은 이동이나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에 좋습니다. 가게나 사무실 위치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이날 실제 계약이나 장소 확인을 진행하시면 흐름이 잘 붙고 특히 남쪽, 동남쪽 방향이 이번 6월엔 아주 긍정적인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동남쪽으로 향하거나 그 방향을 등지지 않는 집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조심하셔야 할 날짜는 6월 8일, 13일, 27일입니다. 이날엔 약간의 착오나 실수가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교통이나 서류 관련한 문제, 혹은 타인과의 일정 착오 등으로 인해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동 전 꼼꼼히 점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 6월 좋게 작용할 이동은 정리와 새 출발에 가까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가게를 정리하고 이동하거나 집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비우기 위해 중고 거래나 버리는 일정도 모두 운이 흐르는 이동에 해당됩니다. 외부로의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에너지 정돈을 위한 움직임도 6월엔 강력한 기운으로 이어지니 조금만 손을 뻗어도 좋은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이사, 가게 계약 등과 관련해 갈팡질팡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6월은 결정의 타이밍으로 괜찮은 달입니다. 단, 6월 20일 이후로 미루면 더 낫고 그 전에 급히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씩 정리해가며 이동하는 흐름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급한 마음이 드실 때일수록 잠깐 멈추기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요약하자면 51년생 토끼띠 분들의 6월 이동은 부지런한 준비와 조용한 실천에 좋은 기운이 붙는 흐름입니다. 큰 이동도 작은 이동도 내가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운의 질감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 좋은 방향, 내 마음이 편안한 방식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옮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신다면 6월의 바람은 토끼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운과 회복의 기쁨을 선물처럼 안겨줄 거예요. 이제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토끼띠 분들은 겉으로는 유순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분들입니다. 자녀든 사회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주느라 정작 본인은 뒤로 빠져 있었던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만큼 주변의 돈 흐름, 사람의 기운, 투자 타이밍에 대한 감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2025년 6월은 재물의 리듬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6월의 흐름 자체는 급격히 치솟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아올린 기반이 작은 수익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던 씨앗이 비를 맞고 조금씩 싹을 틔우는 시기처럼 지금의 금전적인 변화는 눈에 확 들어오진 않더라도 조용히 여러분의 자산 구조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소비나 충동 지출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월 6일, 13일, 21일 이 세 날은 길일로 들어옵니다. 이 시기엔 어떤 금전적 결정이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보류 중이던 부동산 매각 문제, 지인과의 금전 관계 정리, 혹은 자녀의 재정 관련한 결정들이 이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꼭 기록해 두셨다가 중요한 일정은 이 날을 활용해 보세요. 반면 6월 10일, 17일, 25일 이 세 날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한다거나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혹은 가족 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긴다거나 하는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본인은 선의로 한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무게가 전달되지 않아 금전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시기에는 좋은 말로라도 돈 얘기가 오가면 살짝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 6월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흐름이 꽤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려 하셨거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6월에는 말이 오가는 것은 괜찮지만 서두르지 말 것이 핵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이때 계약서를 섣불리 작성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1년생 토끼띠 분들의 6월 재물운은 크게 벌겠다보다는 세지 않게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한 날짜를 잘 활용하고 조심할 날엔 확실히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자산을 잘 정비해 나가신다면 7월과 8월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끼띠 분들은 로또나 당첨운 쪽엔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워낙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될 놈은 되는 거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번 6월은 좀 다릅니다. 딱 행운이 스르륵 스며드는 운세라고 표현하면 딱 맞겠어요. 6월은 사주 흐름상 정제와 편제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재물과 행운, 두 가지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죠. 숫자 흐름을 보면 이번 6월에는 과거 당첨 기록에서 자주 등장했던 후반부 숫자들이 기운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32, 36, 38, 41번 같이 무게감 있는 숫자들이 은근히 강세를 띠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가볍고 잽싼 기운을 타고났지만 2025년 6월엔 의외로 무겁고 안정적인 숫자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건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의 선택에서 오히려 뜻밖의 운이 터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번 6월 51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숫자는 32,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금과 수의 기운이 섞여 있는 구조라서 조용하지만 깊은 운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느낌 가는 대로 조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숫자 중에서 꼭 포함시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자신만의 감이나 꿈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 정도는 본인이 고른 숫자를 끼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지붕이 무너지거나 비 오는 날에 빗물 새는 장면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건 단순한 불운의 상징이 아니라 재물 기운이 천천히 흘러들어오는 전조몽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6월에는 한 장만 사도 괜찮은 운입니다. 여러 장을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 딱 한 장 혹은 두 장 안에서 내가 찜한 조합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행운을 부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운은 가끔 과감한 몰빵보다 조용한 집중 속에 숨어 있거든요. 이번 6월에 로또운은 큰 기대 없이 접근했을 때 오히려 스르륵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감이 흐려지기 쉬운 달입니다. 그냥 이번 주엔 한 장 사봐야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게 훨씬 잘 맞는 운이에요. 그리고 6월에 로또 구매 시 행운을 부를 수 있는 행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복권을 구입한 후에는 동쪽 창가에 잠시 두셨다가 저녁 7시 이후에 지갑 안쪽으로 넣어보세요. 토끼띠 분들은 동쪽에서 오는 기운과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이 작은 풍수 동작 하나만으로도 행운의 흐름이 훨씬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에는 단순히 로또 당첨을 기대하기보다 나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좋아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권 운이든 사람 운이든 돈의 흐름이든 하나쯤은 여러분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운세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준비된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번 6월, 여러분의 손끝에서 멋진 반전의 기운이 시작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6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로 이번 6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돈의 흐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비밀입니다. 51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6월에 가장 잘 맞는 행운의 색상은 밝은 회색과 파스텔톤 연보라입니다. 밝은 회색은 토끼띠 분들이 가진 예민한 감각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정감을 부여하는 색상입니다. 연보라는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우아함과 직관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좋은 기운을 주는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옷이나 스카프, 손수건 같은 패션 아이템에 가볍게 포인트로 주셔도 좋고 지갑 안에 연보라색 메모지를 하나 넣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파스텔 회색 배경의 스마트폰 배경 화면으로만 바꿔두셔도 좋습니다. 기운이 바뀌는 건 거창한 행동보다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행운을 불러오는 소품으로는 반짝이는 유리 소재의 장식품 혹은 작은 거울을 추천드릴게요. 특히 동쪽 창가나 현관 근처에 둔다면 그 공간 자체가 돈과 기회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그만 유리병이나 크리스탈 장식이 있다면 안에 동전을 한두 개 넣고 조용한 곳에 두세요. 이건 일종의 재물의 씨앗을 심는 행위처럼 돈이 멈추지 않고 순환되게 하는 풍수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6월엔 라벤더 향이나 오디 계열의 은은한 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꾸만 복잡해지는 생각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 앞에서 머리가 복잡해질 때 향 하나만 바꿔줘도 기운이 놀랍게 정리돼요. 이렇게 단순히 행운의 색상이나 소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흐름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운 정리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꼭 거창하게 따라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 한켠에 이 색깔, 이 기운이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6월, 여러분의 손끝에서 행운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